안녕하세요. 한다아린의 꿀티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화상담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질문 주셨던 거를 몇 가지 제가 뽑아서 할 텐데요. 거기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노련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답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고민이 돼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그게 말수가 이미 적어버리고 그런 부모님들은 말을 툭툭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제 할 말만 해요.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를 드린 거겠죠? 그러면 제가 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모님들께 중간중간 계속 본인이 서술해서 단답이 아니라 뭔가 주관식처럼 얘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은 제가 그런 질문 던져도요, 정말 짧게 대답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님 성향이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냥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냥 부모님 성향이 이래서 약간은 불편하다 전화하기가, 저는 좀 그러거든요.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약간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성향이 그러시는데 제가 뭐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한 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 부모님 생각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고, 단답으로 하셔도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다, 부모님 성향이 원래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던질 걸 준비하셨다가 질문을 던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선생님은 이러셨어요. 숨이 차다고. 네. 앞에 단답형이신 부모님과 통화하다 보면 숨이 찰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말을 안 하시니까 교사가 다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근데 숨이 차다는 건 저도 숨이 찬 적이 있어서 제가 아는데, 저는 진짜 빠르게 통화해야 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꾸 전화를 끊으려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빨리 말해야 돼, 끊기 전에 다 말해야 돼 막 이러면서 빨리 말을 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면 숨이 차요, 선생님들. 그래서 말을 할 때 선생님이 숨이 차다면 내가 너무 빨리 말하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말하는 거에 심취해가지고 빠른지 느린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숨이 찰 정도로 말했다면 부모님이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말이 빨리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세요, 부모님께. 자기 혼자 말하지 말고 질문을 좀 하세요. 그러면 숨이 아마 덜 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어떻게 하면 노련해 보이게. 이렇게 말을 굉장히 라방 때 많이 물어보세요. 뭘 하든지 간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문가스럽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항상 모든 라방 때마다 전문가스럽게,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요, 노련하게 보이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께서.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얘기를 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 상담을 통화를 하는 거는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스럽게 보이고 싶은 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뭔가 부족하고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 말을 들으면 저한테 뭔가 정답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사실 들리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전문가처럼 팍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느껴져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선생님들. 그런 방법은 없고,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예쁜 공주 옷을 입는다고 해서 공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전문가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게 있어야만이 그런 진짜 전문가스러운 게 안에서부터 뿜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빠르게 습득을 해서 그 기술이라는 어떤 옷을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스럽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앞서서 얘기해 드렸듯이 굉장히 힘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난 당장 그럼 내가 전문가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그럼 나는 언제까지 기다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스적으로 전문가적으로 노련해 보일 수 있는 팁 얘기해드리고 심화로 전문가스러워 보일 수 있는 팁을 제가 전화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로는 당연히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우리가 목소리로 모든 것을 전달되기 때문에 베이스적인 거는 목소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목소리 톤, 그리고 어투, 그리고 발음,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성량 조절, 이게 베이스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제 모든 영상에 이제 이런 스킬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분위기가 탁 간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 부모님도 여러분처럼 사회생활을 하신 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도 딱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느낌을 간파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통화를 할 때 굉장히 명확하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너무나도 긴장하게 많이 티나게 목소리를 아주 많이 크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은 아마 캐치를 하시겠죠. 아, 이 선생님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조금 약간 어리고 이제 오신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린 걸 어떡해 라고 하시겠지만 어린 것 같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려도 잘만 하면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말을 잘 못한다 그랬을 때는 내가 수첩에 할 내용을 다 적어야 되겠죠. 전화를 통화를 하기 전에 할 내용을 다 적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몇 번 읽어보고 나서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막힐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본인이 이제 말을 할 때 어투가 굉장히 이제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한 신뢰가 안 가는 어투를 구사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보면 본인이 뭔가 뜸을 많이 들인다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렇거나 말끝을 흐리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들었을 때 뭔가 답답하고 명확하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 그러니까 부모님의 소리는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말하고 왔는지 본인의 말을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녹음 버튼 눌러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선생님께도 얘기해서 꼭 녹음해, 꼭 녹음해야 돼. 누구 엄마랑 통화할 거야? 그러면 꼭 녹음해봐.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꼭 녹음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초임 선생님들, 저경력 선생님들은 아이의 갈등 상황이나 감정 상태에서 통화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어떤 식으로 부모님께 말한 건지 녹음을 해서 본인이 들어봐야 돼요. 그럼 분이 충격받거든요. 선생님 저 진짜 그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통화하면서 생각하는 거랑 내가 녹음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듣는 거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화 통화하는데 자신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내 어투, 그리고 부모님한테 뭔가 두서없이 말한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말이 정리가 안 된다거나 뭔가 우물쭈물하고 제가 명확히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타다닥 나오거든요. 누가 지적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걸 듣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녹음한 거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녹음을 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 선생님은 발전 가능성이 300~40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시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요 1단계적인 베이스적인 측면은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안 되면 부모님과 소통이 잘 안 돼요. 부모님이 말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베이스적인 그 1단계 측면을 반드시 기초 공사를 다지고 2단계 심화 과정으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 통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전화 통화를 왜 하죠? 부모님과 수다를 떨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을 가시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아이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전반적으로 심리적, 신체적으로 잘 돌보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통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다면 교사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뭐 다치거나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모든 전화 상담이나 전화 통화에 있어서는 이제 관찰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마음을 교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예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미 아이랑 이야기를 나눠서 교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정리가 돼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부모님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렇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교사가 빨리 캐치를 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노련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만 말을 들어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정말 잘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한 10년, 9년 이렇게 쌓였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통화는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같진 않았어요. 지금도 엄청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전보다 제가 조금은 깊이 있는 전화 통화를 한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뭔가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그걸 전 좀 많이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많이 적용하고 전 좀 뭔가를 알면 좀 많이 시도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좋구나, 아이들은 이럴 때 이런 마음을 느끼는구나를 조금 빨리 캐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통화할 때 아이의 그 마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도 제가 조금이나마 예전보다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 했죠? 제가 공부했잖아요. 네. 제가 그런 관련 서적을 읽는다든지 제가 많이 시험해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경력이 없으면 난 당연히 저 선생님만큼 못해. 이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경력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전문가스럽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노력을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가장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감성이나 감성교육이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람을 우리가 많이 다루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모르면 솔직히 소통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읽는 거는 너무 힘들고 읽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 근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잘하게 하고 잘 이해하게 하고 내 말에 싹싹 이제 빨아당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되게 교사가 끌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감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감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련 서적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조금 공부도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시는 걸 정말 추천해 드리고 또한 우리 반에 어떤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문제 행동이라는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이렇게만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를 찾아보고 많은 사례를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사례를 책으로 읽고 적용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노련함이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부모님한테 말할지를 그냥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러면 연습하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연습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네, 연습만이 살 길이란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깜빡하고 넘어가서 음성으로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하고 노련하게 보이는 팁 중에 또 하나는 당연한 거지만 본인이 맡은 연령대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정말 속속들이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뭔가 이야기하셨을 때 특히 부모님께서 답답해 하시거나 아이의 행동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교사가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발달상 어떤 게 당연한 거고
또는 발달상 앞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는 걸 선생님이 잘 알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은 선생님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굉장히 전문가스럽다, 선생님한테 도움 받을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께서 맡은 아이들은 지금 어떤 발달 단계에 속하고 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꼭 하시고 알고 계셔야만 전문가스럽게 노련한 선생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속 시원해지는 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자를 탁 열어서 비법을 탁 알려주면 그거를 난 이제 그거를 하면 나는 완벽해질 거야,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가의 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겠죠? 저도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하신다면 저도 선생님들도 더 빨리 우리가 전문가의 길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더 많은 책을 추천해 드릴 거고 함께 그 책으로 선정해서 이제 라방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들어와서 같이 보시고 그 기회에 같이 독서를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공부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도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